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 위기 때 더 강한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입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강해질 수 있는 기회도 시간도 주어질 것입니다. 코로나마저 굴복시킨 아마존 경영 전략의 6가지 비밀을 담은 오늘의 책 소개합니다. 포에버 데이 원 위기 때 더 강한 아마존 초격차 시스템 저자 램 차란, 줄리아 양 두 분 다 컨설턴트입니다. 매일경제신문사 초판일세 2020년 7월 20일 220페이지 이 책의 앞 표지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Forever Day 1 Day 2의 함정에 빠지는 순간 죽음에 이를 것이다. 뒷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어쩔 수 없는 건 없다. 작은 핑계조차 허용치 않는 초강력 경영관리 시스템 아마존만의 초격차 전략을 단 한 번에 이해한다. 이 책의 효과에 대해 놀라운 증언들이 있습니다. 추천사를 읽어드릴게요. 먼저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님. 모든 일이 고객에서 시작되어 고객으로 끝나는 회사. 하루하루를 데이원으로 시작하는 설렘과 생동감이 충만한 조직. 아마존의 이러한 조직 문화는 오늘날과 같은 격변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가릴 것 없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야 할 경영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글로벌 대기업들도 처음에는 아마존과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하면 어느 순간 대기업병에 걸리게 되고 스스로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이 책을 통해 창업기의 건강한 조직 문화를 되살리고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어 감사했다. 조니 테일러 미국 인력관리협회 사장 겸 CEO님의 추천사입니다. 램 차란이 또 한 권의 멋진 책을 펴냈다. 그는 아마존처럼 엄청나게 크고 복잡한 회사의 핵심 운영 비법을 짧은 책 한 권으로 요약하는 마법 같은 능력을 보여주었다. 김난도 서울대학교 교수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 저자입니다. 아마존의 성장세는 혁명적이다. 유통업의 판도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비결은 바로 촘촘하게 짜인 6가지 경영관리 시스템이다. 특히 영원히 첫날의 초심을 지키자는 포에버 데이원 문화는 아마존이 지난 25년간 끊임없이 날아오를 수 있었던 동력이다. 이 책에 그 놀라운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님이 이 책을 무한 칭찬하셨습니다. 매일경제신문에 관련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아마존의 초격차 시스템을 단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왜 아마존일까요?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와 디지털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픽픽 쓰러지던 코로나 사태에도 아마존은 오히려 500조 원가량 늘어 세계 최고 증가액을 기록하였고 현재 아마존의 기업 가치는 1,500조 원에 달합니다. 자료 출처는 블룸버그이고요. 아마존의 시장 가치를 보시면 2020년 기준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아마존 매출액 역시 2019년 2,800억 달러에서 2020년 3,347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이 초거대 기업의 DNA에 마치 스타트업과 같은 스피드와 도전 정신을 새겨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마존의 사업 모델 자체가 여전히 진행 중인 전 세계적 디지털 전환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아마존과 창업자
제프 베조스에 대한 책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베조스 레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책을 읽어야 할까요? 한마디로 답하자면 가장 깊고 가장 쉽다는 것입니다. 마치 해이탁자 한가운데 자리 잡고 앉아 아마존 작동의 원리가 눈앞에 훤히 보이는 듯해요. 저자 램 차라는 심도 깊은 내용을 최대한 간략히 그리고 쉽게 분석 설명하는데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마존의 핵심 정신인 포에버 데이 원을 분석하였습니다. 포에버 데이 원은 영원히 첫날처럼 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에버 데이 원을 중심으로 아마존의 경영 원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가 근무하고 있는 본사의 건물조차 이름이 데이원 센터라고 합니다. 가히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쓸데없는 문장 없이 핵심만 담은 엑기스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램 차란에 대해 포추는 현존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컨설턴트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 담겨있는 문장들은 아마존의 경영 전략은 6개로 나뉘며 그 6개는 이것이고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라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현실적이고 직설적인 조언으로 가득합니다.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돌려 말하는 것은 쉽지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때로는 조금의 핑계도 허용하지 않는 직설적인 화법이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 도피하여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조금 아프더라도 성장의 계기가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설적인 제프 베조스의 말을 소개할게요. 조금 마음이 아야 하실 수도 있어요. 기업 문화는 창조하는 것이지 사후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채용 기준을 높게 설정하는 것이 아마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직원을 채용해 일어나는 문제를 수습하는 것보다 사전에 완벽한 직원을 뽑는 것이 낫다. 고위 임원은 몇 가지 탁월한 결정을 내리는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것이다. 고위 임원이 할 일은 매일 수천 가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매일 아침 두려움에 질려 잠에서 깨라고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경쟁사가 아니라 우리 고객들에 대한 두려운 말이다. 그리고 제프 베조스가 매주 임원회의 때마다 빠짐없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객을 위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책이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는 본문 28에서 33쪽에 대상별로 나뉘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창립자 및 기업인, 고위, 임원, 일선 관리자 및 중간 관리자, 새로운 인재, 신생 기업가 등입니다. 이 책을 읽고 아마존의 성공 방식대로 그대로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마존의 성장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필요한 영감을 얻기를 바랄 뿐입니다. 목차 소개하겠습니다. 서문, 지금 당장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 챕터 1, 고객 집착 비즈니스 모델. 아마존은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현실화할 수 있었을까? 챕터 2, 지속적으로 인재의 기준치를 높여주는 인재 풀. 적합한 인재 영입을 위한 아마존의 노력. 인재를 머물게 하는 자기 강화 메커니즘. 최고의 인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 챕터 3, AI 기반 데이터 및 측정 지표 시스템. 챕터 4, 완전히 획기적인 발명 기계. 계속해서 빅 아이디어를 모색하라. 챕터 5, 신속하고 탁월한 의사결정. 타입 2 의사결정.
속도가 중요하다. 타입 1 의사결정. 몇 가지 중요한 결정에 집중하라. 조직 전체가 탁월한 의사결정을 하게 하라. 챕터 6 영원한 대의원 문화. 영원히 대의원 조직이어야 하는 이유. 영원한 대의원 문화를 만들어라. 부록이 있습니다. 아마존의 9가지 경영 및 의사결정 접근법. 아마존의 14가지 리더십 원칙. 경영 원칙 1. 고객 집착 비즈니스 모델.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은 충성 고객 숫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핵심 아이디어는 고객에 대한 집착, 고객을 위한 발명, 장기적인 사고, 순이익 대 현금 창출 능력입니다. 이 중 장기적인 사고에 대한 문장을 읽어 드릴게요. 57쪽입니다. 장기적인 사고. 베조스는 맨 처음 보냈던 주주 서한에서 장기적인 안목이 중요하다라며 우리가 성공을 측정하는 근본적인 척도는 장기적으로 창출하는 주주 가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아마존이 지금 당장의 수익성에 대한 고려나 월가의 단기적인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지에 비춰 계속해서 투자 결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존이 장기적인 사고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아마존 사업 모델의 본질이 플랫폼과 인프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과 인프라는 구축하는 데 수년이 걸리며 적어도 수십억, 수백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신념과 용기로 그러한 장기,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대규모 투자로부터 수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규모와 속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베조스는 주주들에게 끊임없이 이 철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확장은 판매가 확대될수록 고정 비용을 분산시켜 단위당 비용을 줄이게 됩니다. 이는 더 큰 가격 인하를 가능하게 하죠. 속도입니다. 플랫폼과 인프라는 기술 게임입니다. 발빠른 투자와 실행을 통해 더 많은 고객층을 미리 선점할 수 있고 보다 일찍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개선 및 AI 기반 솔루션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능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건 아마존과 같이 대기업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특별하게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이 이야기는 김미경의 리부트에서도 언급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경영 원칙 2. 지속적으로 인재의 기준치를 높여주는 인재풀. 인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인재풀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문서화했습니다. 선발된 인재에 대해서는 모든 필요한 사후 조치는 물론 시의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전시켰습니다. 아마존이 생각하는 적합한 인재의 기준은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빌더여야 하며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고 강한 정신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빌더라는 말이 생소하실 텐데요. 제프 베조스의 말에 따르면 빌더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며 탐험가적 기질을 바탕으로 발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전문가면서도 초심자의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의미 있는 성공은 반복적인 노력을 통해 달성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해결하기 힘든 기회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결국 자신의 꿈을 현실화하는 사람이 바로 빌더입니다. 베조스는 직원이 곧 회사 자체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 채용된 직원으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경계했습니다. 베조스뿐만 아니라 자포스의 CEO인 토니 셰이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사원의 경우 사주 교육 기간 중 회사가 본인과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2,000달러, 하나로는 240만 원을 받고 떠나도록 하는 특이하지만 효과 있는 정책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속담 아시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그냥 떠나면 한 며칠은 욕할 것 같은데 돈 받고 떠나면 오히려 나와 안 맞아서 그렇지 좋은 곳이긴 해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베조스 역시 이 기발한 방식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아마존 주문 이행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진퇴사, 장려금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회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꼰대 상사들은 퇴근 후에 학원을 가면 혹은 공부를 하면 왜 퇴사 준비하게? 라고 물으면서 경계하고 질투합니다. 월요일이 오면 주말에 뭐 했어? 남자친구랑 어디 갔어? 라고 묻죠. 저도 이런 질문 많이 받아봤습니다. 이런 질문도 사실 성희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다고 말하면 왜 그만두게?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아. 요즘 애들은 끈기도 없고 열정도 없어 라고 종종 말합니다. 이런 말들을 매일 들으면 회사나 업무에 대한 애정은 점점 사라져가고 사직서를 품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인재가 없다고 말하고 젊은이들은 나를 알아주는 회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높은 기준으로 인재를 뽑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인재를 머무르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제 생각에는 인재를 머무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질적인 보상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직장을 다니면서 보람을 느껴야 합니다. 어렵게 말하면 자기 효능감, 자기 만족감이죠. 85쪽 인재를 머물게 하는 자기 강화 메커니즘입니다. 아마존의 인재 기준치는 매우 높고 그조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단기적인 현금 보상도 큰 편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진정한 주인의식과 강한 정신력을 가진 빌더들에게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빌더들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인재들은 관료주의를 싫어하고 도전을 좋아합니다. 빌더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관료주의입니다. 관료주의는 느리고 숨막히게 하며 많은 경우 빌더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베조스 역시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관료주의를 혐오합니다. 할아버지 자이스는 베조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가 베조스의 첫 번째이자 최고의 멘토였을 겁니다. 그는 베조스에게 자립과 지혜의 가치뿐 아니라 비능률에 대해 강한 혐오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빌더들은 도전을 좋아합니다. 진정한 빌더들에게는 대부분의 사람들 기준에서 해결하기 어렵거나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흥미진진하고 최고의 흥분을 주는 기회, 직업과 관련해서 가장 즐거움을 주는 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트렌드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20살까지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일이 아니라 놀이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요.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놀이가 업이 되고 취향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가? 그 즐거움을 비즈니스로 연결할 수는 없을까? 라고.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가장 좋아하니?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니?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니? 경영 원칙 세 번째, AI 기반 데이터 및 측정 지표 시스템입니다.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인 아마존을 운영하는 것은 벅찬 도전입니다. 전 세계에 걸친 다양한 사업, 거대한 운영 규모와 범위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복잡하니까요.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제프 베조스는 잠잘 시간도 없이 바빠야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베조스는 일상적인 업무에 시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2019년 2월 뉴욕의 예일 클럽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로 2에서 3년 안에 일어날 일들에 신경 쓸 수 있도록 시간을 사용하려 한다고.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모든 것을 디지털화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마존이 활용하는 데이터와 측정 지표 시스템은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으며 매우 정밀하기 때문에 방대한 데이터를 구동하여 일상적인 결정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디지털 도구에 대한 활용 사례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디지털 기반의 회사가 아니면 실패할 것이다. 이미 절반 이상은 온라인으로 넘어갔다고 판단됩니다. 저를 보더라도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제가 쏟아내는 해시태그는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유용한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저의 정보 역시 누군가에 의해 축적되고 있으며 실물 카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죠. 저의 동선 역시 QR코드로 저장됩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드론을 통한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 길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의 체온 정보와 신상 정보를 경찰에게 전달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새 이미 절반은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110쪽이고요. 일선 직원이 신속히 움직일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회사에서는 일단 상사가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을 뒤집는 것이 매우 어렵다. 잘못된 결정일 경우 진행이 지연되고 진척되지 않으며 일선 직원들은 처음부터 잘못됐음을 깨닫게 된다. 일선 직원들은 상사의 잘못된 결정, 심지어 정신 나간 지시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의 경우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상사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아마존에서는 일선 직원들이 이런 좌절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직원들은 시스템에서 모든 관련 데이터를 추출해 필요한 분석을 스스로 할 수 있다.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란 확신이 들면 머뭇거릴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즉시 상사에게 가서 문제가 된 결정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데이터와 측정 지표가 투명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상사의 검토와 질문,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지시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실시간 데이터가 경고 신호를 보내오면 각 측정 지표 담당자는 즉시 주도적으로 근본 원인을 파악해서 수정 조치를 개발한다. 이것이 바로 속도와 민첩성을 가능하게 하는 아마존의 비결 중 하나이다. 실시간 데이터는 회사의 거의 모든 구성원에게서 적절한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설득 도구다. 저희가 알고 있는 회사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한국 사회도 점점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비록 시간은 더디 걸리겠지만요. 저는 성별, 연령, 종교, 그리고 숫자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나 딱 하나의 분류 기준이 있다면 그건 바로 배움입니다. 배우는 자와 배우지 않는 자. 이건 베조스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124쪽에 가감히 새로운 역량을 학습하라 읽어드릴게요. 베조스는 2009년 패스트 컴퍼니와의 인터뷰에서 사업 확장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는 자사가 잘하는 것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 잘하는 것에서부터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잘 알려진 개념인 핵심 역량에 대한 이야기다. 그의 말을 계속해서 들어보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비록 새로운 역량을 학습해야 할지라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에서부터 거꾸로 시작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베조스는 항상 미래의 고객 니즈에게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새로운 역량이 개발될수록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되고 포착되었습니다. 경영 원칙 5. 신속하고 탁월한 의사결정. 베조스 레터에서도 언급된 부분입니다. 아마존의 의사결정은 매우 신속함과 동시에 탁월한 성과를 냅니다. 그들만의 명확한 원칙과 독특한 방법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형광펜이 제 손에 있다면 모든 문장을 밑줄 쳤을 겁니다. 148쪽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타입 2 의사결정. 속도가 중요하다. 천편일률적으로 결정하지 마라. 모든 결정을 직접 내리지 마라. 모든 정보를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측정 지표, 담당자가 결정하도록 하라. 필요에 따라 승인 절차를 조정하라. 일상적인 결정은 수학에 기반해 디지털화 하라. 타입 1 의사결정. 몇 가지 중요한 결정에 집중하라. 최고의 진실을 찾아라. 가능한 변화를 상상하라. 집단 사고와 싸워라. 소신 있게 반대하거나 헌신하라. 후회를 최소화하라. 잘못된 결정은 빠르게 수정하라. 조직 전체가 탁월한 의사결정을 하게 하라. 일관된 원칙을 분명히 밝혀라. 일관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6페이지 보고서. 모든 의사결정에 일관된 접근 방식을 적용하라. 일반적인 한국의 조직 문화는 상사는 지시하고 직원은 수행합니다. 그 지시가 아무리 불합리하더라도 회사는 묵묵히 소처럼 일하는 직원을 좋아하지만 프로젝트가 어그러지거나 잦은 야근으로 직원 건강이 악화된다면 그건 다 지시에 따른 직원 탓입니다. 저는 강압적인 조직 문화는 또 다른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직원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159쪽 집단 사고와 싸워라입니다. 베조스는 의사결정 과정에 내재된 인간의 나약함, 그에 따른 편견과 오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집단 사고에 순응하지 않고 도전해야 하며 과도하게 평가되어 있는 조화에 대한 강조에 저항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도전하기를 바란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색다른 시각, 더 나은 사고, 혁신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토론을 지향한다. 그는 아이디어와 관점이 서로 부딪힐 때 때로는 그것이 매우 격렬하더라도 제대로 된 진짜 결과가 나온다고 믿는다. 경영원칙 6. 영원한 대의원 문화.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이나 개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영원히 대의원, 첫날이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생이 있고 사가 있듯이 기업도 그러합니다. 생명 주기가 존재합니다. 물리학의 관점에서 우주의 총 엔트로피, 즉 무질서의 정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다는 관점은 사람이나 기업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를 방치하여 독서하고 배우지 않으면 자신만의 신념에 사로잡히게 되고 외로워집니다. 기업 역시 효율성과 활력성이 낮아지고 더욱 복잡해지면서 경직성만 높아집니다. 이런 걸 정의선 수석 부회장님은 대기업 병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엔트로피, 무질서와 싸워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제프 베조스는 데이2는 정체 상태이며 몹시 고통스러운 세태가 따르고
마지막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180에서 189초까지 데이2를 막기 위한 아마존만의 노력이 나와 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모두 포에버 데이1의 정신으로 위기에 굴복하지 않고 부디 살아남아 여러분의 성공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마존의 14가지 리더십 원칙을 들려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아이디어를 논의할 때도,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결정할 때도 매일 리더십 원칙을 사용한다. 이것은 아마존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다. 첫 번째, 고객에게 집착하라. 리더는 어떤 일이든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리더는 고객의 신뢰를 얻고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 리더는 경쟁자들에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고객들에게는 집착해야 한다. 두 번째, 주인의식을 가져라. 리더는 주인이다. 리더는 장기적인 사고를 하고 단기적인 결과를 위해 장기적인 가치를 희생하지 않아야 한다. 리더는 자신의 팀을 넘어 회사 전체를 위해 일해야 한다. 리더는 절대 그건 내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 발명하고 단순화하라. 리더는 자신의 팀에게 혁신과 발명을 기대하고 요구하며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찾아야 한다. 리더는 외부에 대해서 시야를 열어두고 모든 곳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하며 제한적인 시각을 갖지 않아야 한다. 네 번째, 리더는 대부분 옳다. 리더들은 대부분 옳다. 리더는 강한 판단력과 좋은 직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리더는 다양한 관점을 구하고 자신의 신념이 편향적이지 않다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 다섯 번째, 배우고 호기심을 가져라. 리더는 결코 배움을 멈추지 않고 항상 자신을 향상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리더는 새로운 가능성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해야 한다. 여섯 번째,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고 육성하라. 리더는 모든 채용과 승진에서 기준치를 끌어올려야 한다. 리더는 뛰어난 인재를 발굴해 조직이 필요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리더는 리더를 육성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자신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일곱 번째, 최고의 기준을 고집하라. 리더는 집요하게 높은 기준을 고집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기준이 턱없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리더는 지속적으로 기준을 높여 자신의 팀이 고품질의 제품, 서비스 및 프로세스를 만들어내도록 이끌어야 한다. 리더는 결함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문제를 바로 해결해야 한다. 여덟 번째, 크게 생각하라. 작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만족적인 기대이다. 리더는 영감을 주는 가감한 목표를 만들어서 소통해야 한다. 리더는 다르게 생각하고 고객에 대한 색다른 서비스를 앞서서 찾아야 한다. 아홉 번째, 신속하게 결정하고 행동하라. 사업에서 속도는 매우 중요하다. 많은 결정과 행동은 잘못됐을 경우 되돌릴 수 있고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 리더는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걸 중요시해야 한다. 열 번째, 절약하라.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것을 달성하라. 제약은 지혜, 자급자족, 발명을 낳는다. 인력, 예산, 고정 비용 규모가 크다고 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11번째,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어라. 리더는 주의 깊게 듣고 솔직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중하게 대해야 한다. 리더는 스스로를 난처하게 만들 정도로 혹독하게 자신에 대해 비판적이어야 한다. 리더는 최고의 리더와 팀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12번째, 깊게 파고들어라.
리더들은 모든 업무의 세부 사항을 알고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측정 지표와 실제 상황이 다르면 의문을 가져야 한다. 어떤 업무도 소홀히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13번째, 소신 있게 반대하거나 헌신하라. 리더는 동의하지 않는 결정에 대해서는 심지어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 편하지 않고 지치게 하는 일이더라도 정중히 결정에 반대할 의무가 있다. 리더는 확신을 가져야 하고 집요해야 한다. 리더는 결속을 이유로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 일단 결정한 후에는 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 14번째, 구체적인 성과를 내라. 리더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투입되는 것들에 대해 집중하고 적절한 품질과 적시 공급으로 산출물을 내야 한다. 리더는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결코 안주하지 않아야 한다. 오늘도 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들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